안녕하세요. 세계사 담당 정건입니다. 14번째 강좌고요. 오늘부터는 교과서 대단원 세 번째 서아시아와 인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양사라든지 중국사에 비해서는 출제되는 문항수가 많지는 않지만 용어라든지 개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혼동이 되고 좀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12월에 가까워져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좀 열심히 공부를 해두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을 버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살펴볼게요. 서아시아 지역은 지금 우리가 위성으로 봤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터키 요 부분이 좀 집중적이죠. 우리가 흔히 지리 시간에 배웠던 산유국이라고 하는 서아시아 지역, 사막 지역들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형성,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 문화의 출현에 대해서 앞으로 한 3차 시, 4차 시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개념, 오늘 배우게 될 핵심 개념입니다. 아시리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리우스 1세, 왕의 눈 왕의 길, 사산 왕조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 같은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핵심 개념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표를 먼저 갖다 놨는데, 자, 우리가 영년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이전에 기원전 671년경 아시리아가 서아시아를 통일했고 525년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서아시아를 다시 한번 통일했고요. 그리고 492년에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양사에 가서 다시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334년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동방 원정이 시작되고요. 기원 후 226년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성립돼서 651년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되는 것까지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함께 살펴볼게요. 아시리아 통일 배경, 기마전술, 철제무기, 전차를 앞세워 서아시아 일부를 통일하였다고 하는데 어떠한 교과서들에 보면은 일부가 아니라 또 상당수라는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통치, 도로와 역전제를 정비하였고 전국을 주로 나눠 총독 파견, 직접 통치하는 등 중앙집권 지배체제를 강화했다. 자, 문화적 발전입니다. 여러분, 서아시아의 여러 왕조와 제국들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수도명인데요. 수도가 니네베라는 곳이었어요. 왕립 도서관을 세워 학문 발전을 촉진하였다. 니네베.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수도가 니네베였다는 거. 그리고 수도와 더불어서 또 하나 포인트로 알아두셔야 될 게 멸망되는 과정이에요. 어떤 세력의 침입 또는 어떤 원인으로 멸망이 되었는지를 살펴본다면은 멸망이 되었던 부분만으로도 제국 왕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실 수가, 유추해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피정복민에 대한 강압적 통치로 전국에서 밀란이 발생하였다. 아시리아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통일한 만큼 피정복민을 다스리는 것도 강압적이었구나. 그래서 전국에서 반란이 발생해서 멸망하게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을 살펴보면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키루스 왕이라는 왕이 아케메네스 왕조를 세우고 서아시아를 통일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세웠던 왕을 꼽으라고 하면은 다리우스 1세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두 번째, 전국 20개 주의 총독을 파견했어요. 그리고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리는 누구를 보내 총독을 감독하였다는 거, 바로 감찰관을 보내 왕의 눈과 왕의 귀를 대신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와 역참제를 정비하였는데 이것 역시 왕의 길이라고 불렸다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분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특히나 다리우스 1세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잘 아시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고요.
화폐 및 도량 제도를 정비하였다는 것도 살펴보면 좋고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시리아가 멸망된 원인을 눈으로 직접 이제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래서 피지배 민족에게 공납, 세금은 받았지만 그들의 전통과 신앙은 존중해 주었다는 것. 그리고 종교로 봤을 때 어떤 종교를 신봉하였느냐? 바로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하였다는 것. 자, 신봉을 했다는 것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리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공통되는 부분이지만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가서는 국교화 되었다는 것.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문화적인 부분으로는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건설해서 그리스, 이집트 등의 문화가 반영되는 또 건설되었다는 것. 수도가 쇠퇴. 자, 그리스 세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 300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입니다. 바로 패하게 되면서 지방 총독들의 반란을 이제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멸망, 바로 너무나 유명한 알렉산드로스 1세의 침공으로 무너졌다는 것. 자, 멸망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이렇게 아시리아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서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멸망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한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서아시아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을 서아시아라고 하면은 요거를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게요. 서아시아에서도 동쪽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나누면은 이 부분이 바로 동로마,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바로 지금 배우게 될 파르티아가 되는 겁니다. 자, 파르티아고요. 발전,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키포인트입니다. 번영하게 되는 요건으로 로마와 인도 그리고 중국을 연결하는 동서무역로를 장악하였다는 거. 로마를 서쪽에 두고 중국을 동쪽에 두고 가운데서 중개 무역으로 큰 부를 축적하고 장악하였다는 것. 그런데 멸망, 동로마 제국과 점점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후에 226년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였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그리고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파르티아가 각각 어떤 특징이 있고 수도가 어디였고 멸망되는 과정이 어땠는지를 알아두신다면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선지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끊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